환자는 지금 사선에 서 있다. 정말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환자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의사들은 고백한다. 이 순간 실수가 죽음보다 두렵다고. 누가 저한테 이 환자 어떤 환자였어 이제 심폐소생술 하는 와중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다 비수처럼 본다 그럴까요? 너가 이걸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이거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들렸었고. 저 보여요? 내 말 들려요? 환자분 이쪽 한 번만 보세요. 큰일 나. 오늘 뺄 수 있어야 될 텐데 두려움도 커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면은 개인적인 제 삶이나 생각은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때는. 주치의를 신뢰해주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에 의해서 의사들은 감정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환자의 심장이 뛰면 그들도 가슴이 뛴다. 그렇게 진짜 외과 의사가 되어간다. 사선에서 나는 외과 의사다. 응급 환자다. 대동맥이 파열돼 지방에서 올라오는 초응급 환자. 그 목에 있는 운두를 조금 열어가지고요. 한 2cm만 열고.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네요. 그렇죠. 짬날 때 자야 됩니다. 됐는데요. 출발을 빨리 하라 그래. 지연하지 말고. 나 오는 동안 보내줘도 어차피 와서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야 될 텐데. 아무튼 대동맥 파열 시 사망률은 95%. 이병헌 흉부외과 전공의는 전부 합해야 둘. 모든 수술 준비를 환자가 오기 전에 마쳐야 한다. 이제 찍고 나왔대요. 빨리 그냥 짐 싸서 보내고 CD 빨리 복사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급 환자가 생기면 굉장히 마음이 졸여요. 얘는 엄청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전화 몇 년 받는데 친구는 지금 니 처음 받는 거 아니야 거의? 대동맥 환자는 이송되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곳은 전국 최초의 24시간 대동맥 클리닉팀. 이례적으로 교수가 24시간 진료하는 국내 유일 심장혈관센터다. 퇴근했던 주치의도 달려나왔다.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이송됐다. 그 대동맥이 다 찢어졌거든요, 이렇게. 이게 인위적인 피임이기 때문에 넘치면은 뇌출혈이 올 수 있고 모자라면 중풍이 와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수술하고 나서 의식이 안 돌아와요. 그 볼펜 있니? 수술 후유증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 병명은 대동맥 내막이 찢어진 대동맥 박리증. 전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해 시간이 더 지체됐다. 그런데 교수님 빨리 전화 좀. 교수님 전화 좀 빨리. 6527 빨리 전화. 심장이 멈췄다. 대고 빨리 들을래. 검사할 거예요. 여기 괜찮습니다. 젤리. 빨리 빨리. 168. 저희 클리어. 클리어. 자, 전화 왔나? 빨리 오셔야 된다. 60cc. 자 프레임 계속 해라. 살았다. 야 너 장갑 끼워. 아니, 살려냈다. 고혈압 등으로 대동맥이 부풀면 몸속은 시한폭탄. 완전히 터지면 환자는 1분을 못 넘긴다. 의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방금 피브릴레이션 와가지고. 그 안에 찢어진 대동맥을 복구해야 한다. 다 됐나요, 지금?
수술은 체온을 28도까지 내려야 시작된다. 체온이 빨리 내려가야 하는데 체온이 안 떨어져가지고 체온을 내리면 심장이 덜 움직인다. 그래야 출혈도 적다. 수술하는 시간 동안 심장이 활동을 적게 하기 위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대동맥은 심장의 피를 온몸으로 흘려보내는 인체의 고속도로. 대동맥이 심장의 피를 받아낼 수 없으니 심장을 잠시 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장이 멈춘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수술에 대한 판단은 빛처럼 빨라야 한다. 이 환자는 약간 기형이 있어가지고요, 혈관에. 그러니까 보통 하는 그 급성대동맥 박리증 환자랑 조금 수술 방법이 틀려질 것 같아요. 대동맥의 찢어진 부위는 잘라내고 대신 인조 혈관을 넣어 대동맥을 이어주는 수술. 심장과 폐가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외부의 거대한 기계가 혈액과 산소를 대신 순환시켜 줄 것이다. 수술이 중반을 달리는 시간. 네, 성공세계입니다. 어제 수술한 환자에게 이상이 생겼다. 저 보여요? 내 말 들려요? 환자는 의식이 없다. 이쪽 모토가 확실히 떨어지네. 응. 이쪽은 전혀 안 되네. 근데 왼쪽 팔이랑 왼쪽 다리는 엄청 잘 움직이거든. 힘도 좋고. 와, 큰일이네. 대동맥은 수술 후에도 사망률과 후유증이 20%대. 예후가 썩 좋은 병이 아니다. CLCA 더 막힌 것 같아. 어? 발달은 괜찮아? 발달은 괜찮거든. 열살 수도 있고 멘탈은 지금 열살은 오베는 전혀 안 돼. 근데 페인 자극도 이러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 환자 옆에서 사실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켜보고 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지켜보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수술하고 나빠지긴 했으니까 일단은 뭐 그럴 때는 뭔가 계속 불안하고 미안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감당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뭐 잠이 안 오죠. 기다려야 될 때는 진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때는. 응급실에 도착한 또 다른 환자. 출산 후 장이 꼬여버린 산모다. 산부인과에서 급히 이송됐다. 블레더 리페어를 언제 했는지 지체되면 모르겠다고.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CT 찍을 여유가 없다. 개복 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찰나의 시간차가 생사를 가르는 수술 앞에서 의사는 환자 못지않게 절박하다. 대동맥 클리닉 팀 수술 7시간째.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더러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안을 우리 피가 계속 지나고 있었던 거죠.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막 깨끗한 반짝반짝 빛나는 인조혈관으로 딱 바꾼 거 딱 보면 아 뭔가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 희열이 그때 되게 오는 것 같아요.
수술이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 인조혈관과 심장이 연결되는 순간 다시 심장이 뛴다. 이젠 살았다. 수고했어요. 힘들어. 초반에 긴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메인 우리가 대동맥 다 연결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릴렉스를 하고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한시도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거의 마약과 같아요 마약. 힘들고 지치긴 하는데 환자가 회복이 다행히 잘 되고 이러면은 맞아요. 딱 그 기분. 그 기분을 또 느끼기 위해서 수술을 계속 하는지도 모르겠고 힘들어도 기운 내가지고 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간담회 외과 회진 시간. 오늘 여기 퇴원이 많으시지? 좀 어떠세요? 아우 괜찮습니다. 누워 계세요. 예. 가셔서 샤워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름진 거는 한 조금 피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가셨다가 2주 뒤에 뵙게요.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선배. 예. 회진은 환자 한 명의 3분을 넘지 못한다. 어제 미음 드시고 좀 어떠세요? 진짜 안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저 영양만 하세요. 준행하면 잘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전엔 병 잘 고치는 의사가 명이었다면 요즘은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한 의사를 환자는 좋아한다.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예. 뻗고. 하여튼 조직 검사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좀 조직 검사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쁘지 않으면 제일 좋겠고 하여튼 좀 기다려 보세요. 아니 이상한 건 아니고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는데. 배종철 씨는 췌장암인지 췌장염인지 그 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단 1%라도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일각이 유삽수야. 긴장되지. 조작하고. 그런 거 뭐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절박한 환자에게 병원의 삶은 때로 일상의 소중함을 가르쳐준다. 아들, 둘째 딸.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살갑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뭐 와이프가 됐든 뭐 애들이 됐건 이렇게 좀 하고 싶어. 그것이 내가 제일 하고 싶어. 전에 내가 그러지 못하거든. 암이냐 아니냐. 배종철 씨의 췌장 조직 판독에 의견이 분분하다. 처음에 이제 수술할 때까지도 여기 캔서가 아니다 해서 이제 뭐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수술 소견도 캔서의 어드밴스드 케이스가 한 명의 환자를 위해 고민하는 이 순간은 환자에겐 보이지 않는 의사들만의 시간. 조직 검사가 안 나와도 하여튼 다른 데 없으면 정의처 좀 생각은 CCRT 바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검사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그런 검사를 할 시간이 오히려 환자를 더 나쁘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똑같은 일을 보는 시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게 치료기 때문에 의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문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는 건가? 외과 의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수술실. 이곳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과 만난다. 그 실수라는 거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요. 경험이 많다는 거는 그런 실수가 적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표현도 될 테고요. 제가 만약에 실수를 수술방에서 해서 그분이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아서 사실 수 있는 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담낭암 환자. 담낭 외에 어디까지 전이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술은 대개 4-5시간을 훌쩍 넘는다. 아침에 이제 최두 12장 절제술을 하나 하고 또 이걸 하니까 좀 힘드네요. 아니 이해민 정도 의사들은 병원에서 사시사철 양말을 신지 않는다. 아무래도 뭐가 피도 묻고 뭐 물도 떨어지고 뭐 하니까 되게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하지 정맥류를 달고 사는 것도 외과 의료진의 공통점. 스타킹을 안 신으면 밤에 다리가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직업병이죠. 담낭에는 암이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다. 담낭, 쓸개고요. 간에 붙어 있는 부분. 담낭암은 이제 담낭, 그다음에 간, 그다음 그 주변에 있는 림파선까지. 이런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뭐 만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가 암인데.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났는데요. 보니까 암이라 그냥 배는 크게 열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암 덩어리 조직들이에요, 이런 게. 근데 임파선이 상당히 커져 있어서 의심이 돼서 그날을 떼내서 조직 검사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암은 안 나왔었고요. 하여튼 수술은 잘 끝났고요.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잘 못 됐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뭐라 그럴까 완전히 마음이 안도가 된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딸 코 이거 인라인 타다가 코뼈 하나 부러져요. 이거 사실 정형외과에서 들어가서 금방 전신마취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내가 자리에 못 앉겠더라고. 우리 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내가 눈으로 볼 때까지. 환자분들이 나가실 때 그 정말 고맙다고 그냥 손잡고 막 와가지고 하던 그런 그 이해가 되더라고. 난 이것만 해도 이렇게 한데. 어쩌면 의사의 말 한마디는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 박정민 환자 뭐 이메일이 왔어요? 저랑 싸운 환자요? 저한테는 안 왔는데.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야? 다짜고짜 이제 믿을 게 아니야. 너무 이거 책임 의식이 결여된 거 아니냐. 또 뭐라 그러는 거야. 죄송하다. 일이 너무 많았다. 금방 드리겠다. 병원에서 뭐 이래도 되냐. 나 같은 암 환자한테 뭐 암 환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의사 맞냐? 그래서 뭐 지금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 딸은 그럼 중요하지 않냐는 거냐?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간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싸우면 안 돼. 누구 동기? 네. 자기가 마음이 많이 불안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믿어볼게. 뭐라고 왔어요 메일이? 어? 그 깡패 의사를 뭐 아니. 해라고 했었는데? 몰라 안 나. 죄송합니다. 무섭게 많이 혼을 내죠. 또 그렇게 해야 이제 그게 또 자기 평생 기억에 남아가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또 안 하기도 하고. 무 자르듯이 딱 대답을 못하면 굉장히 따지듯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사실 보통 때는 환자나 가족분들이 이제 특히 예후가 안 좋은 병들은 얼마나 답답하시니까 저럴까 하고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때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도 모르게 이제 또 비슷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돌아서서 생각하면 조금 마음도 불편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의사의 작은 실수에 혹독하지만 의사는 신뢰받지 못할 때 생각이 멈춘다. 가슴도 식어버린다. 대개 의사들은 까칠하다. 특히 큰 수술이 많은 외과 의사들은 예민하다. 1시간이 지체되면 사망률이 1%씩 높아진다는 환자들과 매 순간 사선을 함께 넘나드는 대동맥 클리닉 팀. 이 순간 송 교수에게 두건은 각별하다. 서전은 사실은 수술방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 팀이 다 똑같은 모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대동맥 센터라고 써있는 모자를 쓰고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약간 미신 같은데요. 글쎄 제가 잘 쓰는 모자를 쓰고 수술하면 수술이 잘 되는 느낌? 오늘 환자는 30대의 젊은 남자. 생겨. 대동맥이 터진 데다 대동맥 판막을 바꿔줘야 한다. 꺼주십니다 여기. 수술 범위가 넓고 과정도 위험하다. 이미 많은 피가 대동맥 밖으로 쏟아진 상황. 수많은 거즈가 사용됐다. 의료진은 거즈의 개수에 민감하다. 저희가 이거는 환자분의 출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수액도 들어가고 유린 들어가는 거 양 대신에 나오는 양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거즈가 몸속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수술 시작 6시간째. 의식하지 못한 사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주치의는 두렵다. 수쳐 주세요. 아이고 까불어. 그러니까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내가. 몇 점만 쓰시지 마. 이게 뭐야? 이거 빼. 칼 몇 점범. 너무 땡기지 마. 다 찢어져. 기다려. 아 미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좀. 의료진의 얼굴에 날이 서 있다. 응급수술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 수술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나와의 관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오늘은 화를 내지 말자. 부글부글 끓어도 참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항상. 근데 사실은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돼요. 고비는 넘겼다. 인조혈관과 대동맥이 하나가 되고 있다. 대동맥은 이제 온전히 심장의 피를 받아낼 수 있다.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시간. 수고했어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소리 하도 질러가지고.
수술 중에 화를 내게 되면은 수술 끝나고는 반드시 웃음을 짓고 나와야 됩니다. 다 이해할 것 같은데. 네,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다 물어봐야 돼요. 불안하신가 보다. 네. 엄청 무섭죠. 그 밖에서 뵐 때랑 완전 다른 사람이 딱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다 보면은 이 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서 그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익스트베이션 좀 준비해 주세요. 이쪽에 너무 많이 부으셨다. 양쪽 다 그러니까. 수술 후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8시간. 지금 피검사상으로는 뽑아도 되거든요, 지금. 의식이 회복되고 인공호흡기까지 빼야 수술은 성공이다. 됐어요. 그래도 그 환자분께서 갑자기 손을 잡아주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고맙다는. 사선을 함께 넘나든 전우의 비장함이 그들에겐 있다. 저한테 그 마약 먹여놓고 갑자기 중환자실이 소란스럽다. 경찰 아저씨 그럼 여기가 학교예요? 아이, 병원이야. 근데 뭐 어떻게 별세비가 이렇게 나? 네? 이제 진정하고 가만히 계세요. 쉬고. 아니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와서 이 사항을 알고 나를 구해갔으면 좋겠어. 네, 알았어요. 의식이 없을 때 실려왔다 깨면 선망도 나타난다. 봤는데 일시적이다. 이게 치료해. 이렇게 알아보고 묶어놓고 하는 게 치료해야고. 어디 가서? 다 각양각색인데 대부분이 좀 난폭해지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우리 간호사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 맞기도 하고 환자한테 선망 증상이 만약에 환자가 생겨도 그거는 사일단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망 증상이 있어도 뭐 아주 심하지 않으면 웃어요. 한 달에 수술이 30건, 1년에 300건이다. 송 교수는 하루 평균 18시간을 근무한다. 이틀 걸러 당직이다. 갈등 있어요. 너무 많죠. 그럴 때 내가 왜 외과 의사를 시작했을까 이런 회의감 같은 거 안 드세요? 회의감은 누구나 들 거고요. 그런 순간이 외과 의사가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 스승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한테 외과 의사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랬어요. 수술이 이제 익숙해지는 시점에서 피크를 쳐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환자가 나빠지는 환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뚝 자신감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괜찮고 이러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외과 의사의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준기야. 네네네. 뭐해? 네, 일하고 있죠. 괜찮았니 그때? 많이 좋아졌어요. 애기 잘 크고 있지? 네. 그날 가서 보지 뭐 토요일날. 네. 그래. 제가 진짜 아끼는 환자. 아기를 낳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돌잔치예요. 가야죠. 제가 결혼식도 갔는데. 그러세요? 네. 통화하시거나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요. 한 40-50명? 네. 초창기 수술할 때는 제가 수술한 환자들한테 또는 보호자들한테 제 개인 연락처를 다 알려줬어요. 왜? 그 환자들이 집에 퇴원하시고 가셨을 때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물론 대동맥 외에 또 다른 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기댈 수 있는 의사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환자 보호자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백이죠, 백.
나 병원에 이런 의사 아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제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곳은 어디까지 치열해질 수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게 되는 곳. 근데 엄청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든 케이스라 가지고 문제는 이제 곧 1시간 반 있으면 또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된다. 오늘도 끝났어요 이제. 의사도 먹어야 산다. 수술 시간이 빠듯하면 수술실에 딸린 식당을 이용한다. 전공의가 집밥을 먹는 건 열흘에 한 번 정도. 다른 과도 다 의사고 다른 과도 역할이 많은데 왜 흉부외과만 그렇게 바쁘다 그러냐.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다 보여줄 수도 없고. 몰라요. 환경이 그렇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야 되나. 과를 잘못 골라서 그렇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개인이 되게 인생의 제일 위험한 시기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원기 선생의 환자들은 중환자실에 많다. 중환자실의 보호자들은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다. 하루 2번 환자를 만나는 시간. 우원기 선생은 때로 더 마음이 가는 환자와 보호자가 있다고 했다. 나를 그렇게 놀래게 엄마 나를 보겠지. 그치? 많이 힘들었지. 엄마 조금 더 볼게. 엄마 내 미안해. 엄마 그렇게 힘들 때는 나 너무 몰랐었어. 너무 미안해. 그래도 엄마 걔한테 너무 고마워. 나 울고 싶은데 나중에.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은. 어이구. 전공의 초기에 만났던 어머니 같은 환자였다. 몇몇 분들 되게 이렇게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는 분들 계신데 이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진짜 많이 좋아져서 거의 걷지도 못하는 분이 걸어가지고 집에 퇴원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워낙에 가지신 지병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입원했는데 저희 엄마 퇴원하실 때 원기 선생님 저 바쁘시잖아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근데 편지 써서 엄마한테 주셨어요. 가서 회복 잘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모두가 어렵다고 마다했던 환자. 그래도 매달렸고 완쾌했다. 덕분에 의사로서 더 뿌듯했던 환자였다. 가족들이 이제 병원의 길어진 진료 때문에 실망하신 적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고 오해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서로 소통하는 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직하게 끝까지 봐드린 게 잘한 일이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런 부분에 위로가 됐다라는 말씀 해주시니까 저한테는 기뻤죠. 편지는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생을 같이 보게 해주었다. 숨 크게 잡으세요. 숨 크게 내쉬고 그래 쫓겨나게 숨 크게 후 더. 운동 열심히 안 하셨나 보다. 왜 했어요 오해. 공 올리는 공 올리는 오해 도망다니려고 못했어. 안 하시니까 다 티나요. 내가 뭐 바보야 하나. 선생님 앞에서는 거짓말 못 해보세요. 시키는 거요. 에휴, 뭐예요 이게. 내일 아침에 하나 반. 내일 아침에. 네, 나도 보고 얘기하세요. 알았어. 아, 진짜 참 치사해서. 내 치사한 거 알잖아요. 몇시쯤 뺐어요? 학생 때는 의대생 때는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머리만 두꺼워지지 뭔가 이렇게 이게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일하면서 느끼고 자기가 실수한 거 반성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병을 품은 환자의 인생이 마음에 들어오면 의사는 한 뼘 더 깊어진다. 잘 주무셨어요? 여보세요. 모니터 앞에 앉으면 지난밤 환자들의 기록이 쏟아진다. 알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알람이. 아, 잘 못 일어나가지고 알람이 5분 단위로 계속 있어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오늘 늦은 거라니까요. 늦은 거예요? 네. 지난밤 응급 상황을 정리하고 청했던 쪽잠. 그래도 아침은 왔고 전공의의 긴 하루도 시작이다. 환자의 기록은 전부 암기해서 브리핑해야 한다. 어제 트레이는 18cc 정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18? 예. 근데 그 세 개 중에 색깔 괜찮은 거 있잖아. 예. 그럼 뽑아도 되지 않나? 네. 너무 어렵고. 제가 지금 CRP 연습 중이에요. 미음 드시고 나서도 더 떨어졌어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차 이럴 때는 막 밤에 그게 잠이 안 와서 대본을 써요. 대본을. 몇 세 누구누구님 몇 세 남자 환자 뭘 진단받고 뭘로 입원해서 며칠째인 환자분입니다. 막 대본을 써서 보여주고 이러니까 교수님 답답하고. 근데 또 혼나면은 또 더 주눅 들고 막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매일의 예정이라서 흉부외과 전공의 1년 차에게 이 순간은 수술보다 두려운 시간. 휴대폰 걸로 하고 있는 거야, 그라프트로? 네, 그쪽을 하고 했다고 했었죠. 오늘 했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랑 여기는 계속 부어 있고요. 응. 조금 좀 아침보다 좀 가라앉았어요? 네. 그리고 CRP가 얼마야, 아침에? 40 정도.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아침에 처음 재고 CRP 나갔을 거 아니야, 그 전에. 아니, 처음에 CRP 나갔을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저도 치료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어디다가 기대를 해야 할지 아니, 염증인데 아침에도 물어보지 않았어, 나한테? 어? 다른 분이 헷갈린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애기 둘인데 너무 바쁘시네요. 많이 보고 싶네요. 사진 가이드 사진 찍었죠. 저번에 10대 가서. 아 쌍둥이에요? 응, 쌍둥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디 가고요? 밥 먹으러요. 저녁 시간이니까. 정윤빈 선생은 오늘 회진이 마지막이다. 전공의를 끝내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러 간다. 고병래님 저주로. 아유. 어서 오세요. 아니 뭐 환자 아니신 것 같아? 응? 환자 아닌 것 같아? 환자 아닌데 왜 입원해 계시지? 밥 좀 먹었어. 수술 언제예요?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죽으러 가라. 뭘 죽으러? 수술하는데 왜 죽으러 가요? 안 해도 죽고 해도 죽고. 아니 하면 안 죽는데. 아유 살아? 살로 하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관심받을 때
환자는 더 많이 웃는다. 그래요? 할게요. 예. 네.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그렇게 그 분하고 이렇게 그냥 마음이 통하네요. 예. 일이지만 끝내 일이 아니라 정성으로 임해야 완성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배운 시간.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시네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미리 좀 기록을 봐놓고 가야 환자한테 가자마자 이제 뭔가 얘기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앞에서 제가 뭐 언제 수술하셨죠? 이러고서 또 이거 보고 또 좀 이따 이거 보고 이러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탁 서로 신뢰가 깨져가지고. 이재훈님 이거 이렇게 풀르시고 빵빵하게 해놓으면 이게 새는 분들이 있거든. 색깔은 완전 좋으시네. 이제 진짜 갈 때 되시네. 저 아까 교수님하고 좀 얘기했어요. 저기 조직 검사랑 이런 거?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직장 맞다. 직장 그거 얘기했더니 직장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 그러면 예, 당분간 조금 치료에 전념하자는 의미시죠. 뭐 다 접으시라는 게 아니고. 3일 정도 됐다고. 예, 이게 이제 이 워낙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요. 대부분 아주 초기에 오시기는 대부분 힘들고. 그 제가 처음에 수술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질환으로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수술할 수 있는 분들이 2밖에 안 된다고. 수가 높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엄청 상위권이에요. 20%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 야구는 어떻게 잘 돼갑니까? 아이, 답답해요. 어디 팬이세요? LG요. 아씨, 저도 LG 팬인데. 지고 있어요? LG가 1대0으로 이기는데. 네, 내일 아침 뵐게요. 제가 1년 차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가서 환자한테는 뭐 식사 잘하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만 이제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환자가 운동하면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새벽에도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새벽 3, 4시에 그 폴대를 밀면서 환자가 이렇게 복도를 터벅터벅 이렇게 도는데 그 이제 보호자가 저 멀리서 그거를 이렇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환자한테 가서 하는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환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의료진을 의지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참 많이 들었죠. 아버님, 이게 얼굴 뵙기 힘들어. 찾았어요? 진짜 그쵸.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마워. 제가 탁 태어나시는 거 보고 같이 가면 제일 좋은데 내일쯤 딱 태어나가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인연이 되면은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앞으로 내가 바라는 거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그냥 들어가세요. 예. 네. 배종철 씨는 오늘 축하 인사를 받았다.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니다 판독이 나왔어.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지. 암이 아니니까 해피하게 원더풀이니까 좋지. 환자가 사망했다. 아흔의 노환자. 9시 19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호자분들이신가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야 환자는 공식적으로 죽은 것이 된다. 그 모든 과정은 마지막까지 최선이어야 한다. 이제 통증도 없으시고 치료가 다 필요 없지만 그래도
환자분 최대한 살아 계실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 의사들의 이제 윤리적인 그리고 책임이라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같이 울컥할 때도 있고요. 같이 동화가 되죠. 그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환자분, 내가 수술한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의사가 보호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같이 보호자가 막 우는데 같이 옆에서 의사도 우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눈물을 참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혼자 혼자 이제 왔을 때는 이 환자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죠.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다. 그렇지만은 젊음을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 있다. 원래 오늘 돌잔치 가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은데. 피곤하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런 거는 욕 먹으면서 극복하는 것 같은데요. 졸면은 야! 그러면 혼나니까.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들은 오늘도 당직이다. 그거 사람이라면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내가 거기에 해당됐네. 내가 술 한잔 살게. 기적. 죽을 듯 왔다가 살아서 나간 이들의 그 말 덕분에 의사는 산다. 혹독한 시간을 지나 수많은 환자의 묵직한 사연들로 가슴을 채우고 나서야 그렇게 진짜 외과 의사가 된다.